오늘 탐정 코너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앞에 순서들도 다 뜨거웠는데 네. 탐정 코너 앞으로 이걸 좀 다뤄달라 하는 요청이 뭐 평소에도 자주 들어옵니다만 요 사이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 게 하나 있죠. 네, 미투 운동의 영향이겠죠. 세상을 떠난 배우 장자연 씨 사건을 다뤄달라는 청취자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미투는 장자연 사건이 본질이다. 지금이라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장자연 사건을 문제 삼아야 한다라는 문자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가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작년 12월 28일 네. 마지막 탐정에서 다뤘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요. 노컷뉴스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뭐 포털에서 탐정 손수 검색하시면 장자연 탐정 손수 검색하시면 내용 확인 가능하고요. 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장자연 씨가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면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강요에 의해서 연예기획사 관계자, 금융업 동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총 31명에게 100회 이상의 접대 그리고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내용이 실제로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명단에 그 실명이 적힌 사람들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무죄 판결 선고된 게 아닙니다. 아예. 검사가 기소조차 안 했기 때문에 재판받은 사람조차 없는 거죠. 기소조차 안 한 이런 사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었고 저희가 지난해 다룰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셨던 그 사건인데 오늘 그걸 다루시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장자연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에 맞먹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죠. 바로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하면 어렴풋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성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근에 재조사 촉구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결국 청와대에 청원 글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6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재조사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또 최근에 그러다 보니 각종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도요. 이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2004년으로 가봐야겠는데요. 대학원생 A 씨가 있습니다. 단역 배우,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라고도 하는데 엑스트라. 그렇죠. 네, 이 A 씨가요 IQ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150이 넘었고 또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도 우승했고 또 행동도 모범적이었습니다. 뭐 집안에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딸이었죠. 그런데 여름방학을 맞아서요. 집에서 쉬고 있는 이 언니 A 씨에게 여동생이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권유합니다. 여동생은 유명 가수 백댄서로 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결국 이 언니 A씨는요. 보조 출연 연결해주는 연예기획사에 등록을 하고 드라마 몇 편에 단역으로 출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2004년 7월에 이 A씨가 드라마 촬영하러 경남 하동으로 갔어요. 내려갔어요, 멀리. 네, 이때부터 기획사 보조 반장 이모 씨의 추행이 시작됩니다. 보조 반장이 뭐예요? 단역 배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럼 반장이 있고요. 이 반장 밑에서 반장을 보좌하고 보조해주는 게 바로 보조 반장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 반장. 네. 그런데 이 보조 반장 이 씨가요. 시작은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 뒤에 강간,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요.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그 범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실을 기획사에 또 다른 반장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른 반장들에게도 알립니다. 아니 자기 범죄를 숨기는 게 아니고 알렸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른 반장들에게 이 A 씨를 넘긴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뭐 알선한 거예요, 말하자면? 참 그렇습니다. 11월까지요. 이 촬영지 인근의 모텔, 또 차량 안에서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으로부터요. 수시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A씨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요. 성폭행을 한 사람이 4명. 세상에. 또 성추행을 한 사람,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8명이라고 합니다. 성폭행만 4명. 네. 성추행 8명. 네. 아니 이렇게 성폭력이 계속됐고 여러 사람에게 당했는데 신고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데요. 주위에 이 사실 다 알리겠다.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협박. 또 어디 가서 말하면 동생과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 동생 팔아넘기겠다. 이런 협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를 못한 거죠.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A씨가 또 이런 큰일을 겪으니까 당연하게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데요. 어떡해요?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촬영만 갔다 오면 이유 없이 집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물건을 부수고 아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예. 또 집안을 서성이면서 불안해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면서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결국 욕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 그 정도까지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소를 좀 그 정도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어머니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요. 고소를 하게 됩니다. A씨를 설득한 거죠.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12명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또 피해를 입을 때마다 기록한 일기가 있었고요. 이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했죠. 일기까지 있고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인 것까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나쁜 사람들 다 처벌받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가해자들이요. 합의에 의한 거였다. 이거는 강제로 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도 합의가 나오는군요. 합의였다. 그런 주장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경찰이요. 이 피해자인 고소인, 즉 A씨의 보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어제 가해자인 반장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죽이겠다면서 고소의 취소, 고소 취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소 취소를 종용했고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했어요? 네. 이 폭행 혐의로 또 다시 고소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요. 희한한 일이네요. 수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넘는 시간 동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질을요? 대질 조사라는 게 가해자와 한 자리에 옆에 앉아서 같이 삼자 대면하듯이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질 조사를 받았어요. 네, 일단 그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수사의 절차,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배려가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이런 상황에서 대질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범죄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고소 후 1년 7개월 만에 고소 취소, 즉 고소 취하를 하고 맙니다. 못 견뎌서? 네, 조사받는 과정이 힘들고 당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이 A씨 가족의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고소를 취하했는데 비극이 그때부터라니요? 네, 사실 정신과 치료받으면서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18층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날짜와 건물 층수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잠깐만요. 8월 28일 8시 18분 18층 옥상?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A씨가 당시에 남긴 유서를 보면은요. 난 그들의 놀이개였다. 나를 건드렸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 표출로 이해되고요. 또 숫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숫자도 또 발음에 따라서는 욕설로 읽힐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들에 대한 어떤 욕설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얼마나 분노가 거셌으면. 그렇죠. 그래요. 또 비극이 이것도 여기까지도 비극인데 더합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이요. 나도 죽고 싶다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6일 만에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 동생이 죄책감이 느껴졌군요. 결국 언니에게 이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게 동생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크게 느꼈고요. 유서를 남겼어요. 동생도 언니가 보고 싶다. 언니가 보고 싶어서 먼저 간다. 유난히 언니를 따랐다 그래요. 자매의 우애가 대단했다고 해요. 또 엄마는 복수를 하고 와라. 엄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는데 여기서 끝도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2달 지나고요. 한꺼번에 2딸을 잃은 아버지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는데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충격이 워낙 컸으니까 지병이 악화된 거네요. 네, 결국은 홀로 남은 어머니 약에 의지해서 참 힘들게 살고 있죠. 평범했던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데, 근데 아까 고소를 취하했던 거잖아요, 한번.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경찰에 고소를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당시에 신고죄였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2006년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고소를 한번 취소하면은요. 예. 다시 고소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고소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당시 규정에 따를 때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라져버린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고요. 그런데 또 형사적으로는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도 민사 절차는 가능하죠. 민사, 손해배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요, 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 냈어요? 네.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신문 결과를 보면은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 건데요. 성범죄라고 볼 여지가 있다. 여기까지 인정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패소하고 맙니다. 왜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이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 또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아이고. 그런데 이걸 넘었어요. 뭐냐면 실제로 A 씨가 스스로 목숨 끊은 날로부터 4년 반 지나서 소재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보다 이제 피해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고 말았죠. 그러자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가요. 이제 가해자의 실명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요. 오히려 결국 1인 시위마저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방론입니다만 사실상 성범죄 사실을 이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가 됐고 또 자매와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가해자들은 뭐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끝까지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민다는 문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저도 오늘 좀 말문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 사건 손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경찰도 가해자일 수 있다. 경찰이요? 네. 왜요? 수사 과정에서 이 A 씨가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이 성범죄의 특성이 있죠. 고소인과 피고소인,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대질신문 계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경찰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요. A 씨가 앉아있는 맞은편 책상에 피고소인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 마주 보면서? 네. 그리고 A 씨가 하는 말이 다 들렸어요. 이걸 들은 피고소인들이 비웃고 반박을 했고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요. 그 자리에서 A 씨와의 성행위 자세를 흉내내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A 씨 상태, 그 후 점점 악화된 것은 당연하겠고요. 의사에게 가해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 힘들다, 불안하다, 악몽을 꾸게 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경찰이요. A 씨를 조사하면서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라는 요구까지 했죠.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았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끔찍한데,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결국 그냥 소를 취하한 거군.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 억울한 일 당했는데 고소를 취소했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왜 거기 도장을 왜 찍었느냐. 네. 이런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말 참다 못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거기였고요. 두 번째 손탐정이 주목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덮으면 반복된다. 덮으면 반복된다. 네, 드라마뿐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이런 반장들이 보조 출연자들의 절대 갑입니다. 당연히 모든 이런 반장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극히 일부의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특히 A 씨를 강간한 이 반장. 그 전에도 다른 여성 엑스트라에게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한 건데요. 지금은 그만뒀습니까, 그 사람? 그게 참 이 반장뿐 아니라요. 많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본인이 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럼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해자들? 그 유사한 직종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법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도 되는가 싶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법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처벌 가능성도 사라진 상태이고 또 민사적으로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진상을 조사하지 못하고 묻어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참 참담하고 답답한 사건.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뭡니까? 미투 운동의 가늠자이다. 가늠자? 네.
두 딸과 남편을 잃은 어머니 홀로 남아서요. 1인 시위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긴 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네, 그때 재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A씨 모녀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결국 법원도요. 공권력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사건이 폭로된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폭로된 것도 제대로 파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본 다른 사람들 어떻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 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금 이거 네티즌들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사건인데 2004년에 대학원에 다니던 여성 A씨가 여동생의 권유로 엑스트라 단역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런데 현장에 보면 그런 단역 배우들을 지휘하는 반장하고 보조 반장이 있는데 처음에 보조 반장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조 반장이 다른 반장들한테도 이 사실을 다 알려가지고 자기가 범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기는커녕 다 알려서 총 12명의 반장 등에게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죠. 이 여성이. 세상에.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는데 가족들이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가 정신과 치료 상담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돼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형사 그 고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피해 여성이 너무나 그 과정을 못 견딘 거죠. 계속되는 대질 신문이라든가 또 가해자 측에서 이 피해자 가족을 협박했다는 얘기도 있고. 수사 과정 자체가 2차 가해였군요. 네, 그래서 폭행까지 당했다는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 너무나 못 견디는 상황이 돼서 이 여성이 형사 고소를 취하한 거죠. 취하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동생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단 6일 만에. 그리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십니다. 2달 만에. 모든 가정에 파탄이 난 거죠.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이 혼자 남은 어머니가 민사소송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가해자들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역으로 또 당합니다. 왜냐면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얼마나 두 딸을 잃고 남편마저 잃은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가해자들 처벌해달라고 1인 시위를 했는데 그걸 또 빌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그건 이제 무죄가 났었죠. 아니 재판장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사실을 적시해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무죄는 됐지만 보통은 성범죄 사건에서 그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소송이 많이 활용이 되고 지금 네티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형사소송 그러니까 그 처벌 불가능하다. 이미 취하했기 때문에. 둘째, 민사소송, 시효가 지나서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냐. 어쨌든 전면적인 재수사부터 해야 된다라고 지금 청와대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하여튼 이 사건을 통해서 단역 배우와 연예기획사 반장 이 관계가 결국 을갑 관계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네요. 이게 이 단역 배우 반장의 문제가 이 사건 말고도 몇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 연예인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지만 단역 배우분들은 아무래도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불관계 속에서 피해를 받더라도 이제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사연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게 매우 지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과거에 성범죄를 왜 이 친고죄로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 과거에 이 2013년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은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이 고소를 취하면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였다는 거죠. 성범죄를 저질러도. 네, 성범죄를 저질러도 뻔히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게 과거 우리나라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왜 그런 제도를 채택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얘기를 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도 그렇고요. 이 기타 시사 프로그램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단역 배우였던
여성분이 사망 전에 취하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어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을 하는 이런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바는 어떤 법 개정이나 이 현실적으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재수사를 좀 해달라. 명명백백하게 좀 해서 원한을 좀 풀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한 7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지금 미투 운동이 한창인데 뭐 그런 거 미투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단역 배우 사망 사건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진주님 분통 터지네요 진짜. 송지찬님 와 진짜 이게 뭔가요? 라고 하셨고 김성수 오미경님 참 가슴이 아프네요. 3816번 쓰시는 분 장자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꼭 해결돼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가해자들 지금 뭐 어떻게 이 업계에 계속 있습니까? 네, 가해자들이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가 과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가해자가 많잖아요. 가해자 여러 명하고 마주 앉아서 대질신문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과연 이런 스트레스가 수사 과정에서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왜 이렇게 그 가해자들은 항상 떵떵거리고 살고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는데 숨죽이고 죄인처럼 이렇게 살고 이런 굴레를 빨리 벗어나야 이 나라가 진짜 뭐 법치가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선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님 세상에 12명이나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진짜 어머니 어찌 사시나. 예, 이런 말씀하셨고요. 오미경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 재수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찰이 재수사를 한다면은 경찰이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인가요? 행정안전부일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지휘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 결과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질 조사라는 게 가해자와 한 자리에 옆에 앉아서 같이 삼자 대면하듯이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질 조사를 받았어요. 네, 일단 그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수사의 절차,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배려가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이런 상황에서 대질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범죄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고소 후 1년 7개월 만에 고소 취소, 즉 고소 취하를 하고 맙니다. 못 견뎌서? 네, 조사받는 과정이 힘들고 당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이 A씨 가족의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고소를 취하했는데 비극이 그때부터라니요? 네, 사실 정신과 치료받으면서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18층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날짜와 건물 층수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잠깐만요. 8월 28일 8시 18분 18층 옥상? 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A씨가 당시에 남긴 유서를 보면은요. 난 그들의 놀이개였다. 나를 건드렸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 표출로 이해되고요. 또 숫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숫자도 또 발음. 오늘 탐정 코너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앞에 순서들도 다 뜨거웠는데 탐정 코너 앞으로 이걸 좀 다뤄달라 하는 요청이 뭐 평소에도 자주 들어옵니다만 요 사이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 게 하나 있죠. 네, 미투 운동의 영향이겠죠. 세상을 떠난 배우 장자연 씨 사건을 다뤄달라는 청취자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미투는 장자연 사건이 본질이다. 지금이라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장자연 사건을 문제 삼아야 한다라는 문자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가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작년 12월 28일 네. 마지막 탐정에서 다뤘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요. 노컷뉴스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뭐 포털에서 탐정선수 검색하시면 장자연 탐정선수 검색하시면 내용 확인 가능하고요. 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예. 네, 장자연 씨가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면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강요에 의해서 연예기획사 관계자, 금융업 동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총 31명에게 100회 이상의 접대 그리고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예. 이게 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내용이 실제로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명단에 그 실명이 적힌 사람들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무죄 판결 선고된 게 아닙니다. 아예. 검사가 기소조차 안 했기 때문에 재판받은 사람조차 없는 거죠. 기소조차 안 한 이런 사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었고 저희가 지난해 다룰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셨던 그 사건인데 오늘 그걸 다루시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결국 욕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 그 정도까지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소를 좀 그 정도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어머니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요. 고소를 하게 됩니다. A씨를 설득한 거죠.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12명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또 피해를 입을 때마다 기록한 일기가 있었고요. 이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했죠. 일기까지 있고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인 것까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나쁜 사람들 다 처벌받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가해자들이요. 합의에 의한 거였다. 이거는 강제로 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도 합의가 나오는군요. 합의였다. 그런 주장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경찰이요. 이 피해자인 고소인 즉 A씨의 보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어제 가해자인 반장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죽이겠다면서 고소의 취소, 고소 취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소 취소를 종용했고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했어요? 네. 이 폭행 혐의로 또 다시 고소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요. 희한한 일이네요. 수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넘는 시간 동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질을 보조 반장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 반장. 네. 그런데 이 보조 반장 이 씨가요. 시작은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 뒤에 강간,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요.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그 범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실을 기획사에 또 다른 반장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른 반장들에게도 알립니다. 아니 자기 범죄를 숨기는 게 아니고 알렸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른 반장들에게 이 A씨를 넘긴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알선한 거예요, 말하자면? 참 그렇습니다. 11월까지요. 이 촬영지 인근의 모텔, 또 차량 안에서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으로부터요. 수시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A씨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요. 성폭행을 한 사람이 4명. 세상에. 또 성추행을 한 사람,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8명이라고 합니다. 성폭행만 4명, 성추행 8명. 아니 이렇게 성폭력이 계속됐고 여러 사람에게 당했는데 신고를 못했어요? 그렇죠.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데요. 주위에 이 사실 다 알리겠다.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협박. 또 어디 가서 말하면 동생과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 세상에. 동생 팔아넘기겠다. 이런 협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를 못한 거죠.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A씨가 또 이런 큰일을 겪으니까 당연하게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는데요. 어떡해요?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촬영만 갔다 오면 이유 없이 집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물건을 부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또 집안을 서성이면서 불안해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면서 장자연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에 맞먹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죠. 바로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하면 어렴풋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성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근에 제조사 촉구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결국 청와대에 청원글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6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제조사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또 최근에 그러다 보니 각종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도요, 이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2004년으로 가봐야겠는데요. 대학원생 A 씨가 있습니다. 단역 배우,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라고도 하는데 엑스트라. 그렇죠. 네, 이 A 씨가요 IQ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150이 넘었고 또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도 우승했고 또 행동도 모범적이었습니다. 뭐 집안에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딸이었죠. 그런데 여름방학을 맞아서요, 집에서 쉬고 있는 이 언니 A 씨에게 여동생이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권유합니다. 여동생은 유명 가수 백댄서로 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결국 이 언니 A 씨는요, 보조 출연 연결해주는 연예기획사에 등록을 하고 드라마 몇 편에 단역으로 출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2004년 7월에 이 A 씨가 드라마 촬영하러 경남 하동으로 갔어요. 내려갔어요, 멀리. 네, 이때부터 기획사 보조 반장 이모 씨의 추행이 시작됩니다. 보조 반장이 뭐예요? 단역 배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럼 반장이 있고요. 이 반장 밑에서 반장을 보좌하고 보조해 주는 게 바로